저유가 때문에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휴스턴 위주로 특히나 이 지역이 오일앤가스 프로덕션, 그다음 리파이너리 정유 공장, 그다음에 LNG 플랜트의 디자인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볼 때는 어, 오바마 정권 중에 지금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오일이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생산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옵쇼, 온쇼 정유 공장, 그다음에 LNG 플랜트 이쪽이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아지는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원료를 싸게 사서 제조할 수 있는 산업체들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은 비료 공장, 특히 비료 공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농산물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공장들의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유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의 주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나프타, 분해 공장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저희들에게 오고 있고 그 외에 많은 석유화학 플랜트들도 저희들에게 많은 서비스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호황이라고 봐집니다. 실업률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싸게 산 기름에서 나온 반사 이득을 다른 데서 소모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좋아지는데 단지 이곳 휴스턴이 이제 오일앤가스 쪽에 많은 기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덕션 쪽 이쪽에 관련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레이오프 즉 일을 떠나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6, 7년 전에 한국 정부에서 해외 투자를 할 시기와 지금의 시기는 유가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싼 가격으로 사업체를 인수하고 엔지니어링의 기술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저유가 시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은 저유가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체, 특히 원료를 싸게 사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료 공장 같은 경우는 농산물 생산에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공장이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제품들 만드는 원료, 특히 납타 분해 공장, 그 외 많은 석유화학 공장의 니즈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투자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그 분야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사업체를 인수할 수 있고 또 엔지니어링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적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국의 기업이 지금까지 하류 산업, 하류라는 게 낮은 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스트림에 굉장히 많은 경력과 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가장 접목할 수 있는 미드스트림을 먼저 달성하고서 업스트림, 마지막 프로덕션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마도 한국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우기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저 또한 한국에 있을 때 중동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중동 사람이 왜 한국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중동 입장에서 왜 아쉽게 한국에게 일감을 주겠느냐? 지금까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트가 싸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한국이 정말 우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생각한다 그러면 약간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어, 건설 쪽 어떤 경력은 모든 인더스트리가 발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험이고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밑바탕을 잘 닦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력이 좀 더 고부가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쪽으로 접목이 될 수 있는 계기를 가진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또 다다음 세대까지도 우리가 좋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어, 우리가 건설하는 노하우, 그 다음에 경험, 아울러 많은 어떤 포텐셜, 그 잠재적인 능력은 충분히 우리가 가졌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은 그걸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하이 퀄리티 쪽으로 그러니까 좀 더 고부가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산업 분야로 우리가 옮겨가지 않으면은 아마도 이 시장은 우리가 나중에는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우리에게 이런 포기를 건전할 수 있는 아주 저의 찬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국 기업이 가장 어렵게 지금 뒤늦게 발전시키고 있는 분야가 아마도 그 세이프티가 아닌가, 안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나 미국 사람들은 그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가정에서부터 어려서 자라날 때부터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산업체 모든 분야에서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런 것도 보고 이럴 때 우리가 안전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개념 이것을 충분히 가져야 되고 특히 거기에 부수적으로도 따라올 수 있는 게 도덕입니다. 도덕이란 뭐냐면은 ethics, 즉 우리가 참 청렴하게 모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아직까지 미국 사람들에게 인식이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과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그리고 우리 능력을 갖췄을 때 미국 시장도 아마도 전혀 부담 없는 새로운 중동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투자는 기본적으로 가장 적은 돈을 투자를 해서 가장 많은 이득을 올리는 게 경제 논리겠죠. 근데 투자에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 투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투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모든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산업체가 지속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기본 투자에는 인력을 양성하고 안전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제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까지가 기본 투자인데 아직까지도 아마 한국 기업은 기본 투자, 최소 투자가 아닌 기본 투자에 조금 더 많은 신경 쓰지 않았나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기본 투자라는 개념, 인력을 양성하고 능력을 배양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철학이 고치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도 만만치가 않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예, 지금 대기업 몇 군데에서 한 5, 6년 전부터 들어와서 여기 현지 법인을 만들고 현지에서 미국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수주를 해가지고 여기서 자체 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은 조금 어려운데 그것은 수업료를 내는 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번 다시 들어올 어떤 그런 회사들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다큐멘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보다 더 완벽하게 정립을 해놔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추가 비용 발생이 안 되고 또 커뮤니케이션 서로 의사전 통하는데 자연스럽게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이 제도화되어 있고 서류에 어떻게 해야 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렇게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몇 번 경험해본 바로는 많은 경우에 미국 회사들이 마치 그 굉장히 큰 참 아주 만만한 상대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추가 비용 청구를 너무 많이 하는 어떤 그런 걸 봤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사이에 계약 서류나 견적 서류나 이런 것들에 미약한 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현지에 나온 회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업료를 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체계화되고 많이 발전된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대우가 미국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아무리 결정을 했더라도 위에 매니저가 아니면 그 위에 더 높은 분들이 많은 변경사항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서 살아가면서 또 경험해 가면서 그런 것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 기술 인력에 대한 어떤 신뢰, 이것은 정말 대단한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의사결정도 기술자가 결정한 것을 바꾸지를 못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런 인식 변화가 한국 기업 문화가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훈이자 그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그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수명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과 비교할 때 평균 10년에서 한 15년, 저는 한 15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카운터 파트너가 되는, 미국인의 카운터 파트너가 되는 한국인의 경력 연수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15세 이상이 젊은 사람들이 같이 합류해서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를 할 때, 의사 결정을 할 때, 특히 기술적인 것을 결정을 할 때 누가 결정을 갖겠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답은 쉽게 나오지 않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인더스트리얼, 그 산업체에서 나오는 많은 법규들이 있습니다. 법규들을 준수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법규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아는 엔지니어들, 그 기술자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유용성, 얼마나 그것을 충분하게 적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좀 더 쉽게 그것을 또 낮은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많은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은 많은 국제 그 규격에 그 국제 규격집을 만드는 것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같이 합류를 하고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동시에 그것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또 효율적으로 그 국제 규격들을 적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런 마인드를 고치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국제 규격을 발전시키는 것에도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 경쟁력을 키워야 아무래도 미국 시장을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19년, 지금 여기서 15년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하게 비교가 됩니다. 충분하게 이 제가 갖고 있는 경력으로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인력에 대한 양성, 특히 인력에 대한 어떤 인식은 정말 우리가 임원이 될 필요가 없을 정도, 내가 왜 임원이 되어야 하는가 하고 반문을 할 정도로 기술에 대한 대우나 모든 어떤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기업인들이 이 기술인과 이 어떤 조화, 이런 분위기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 아마 미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업원에게 1인당 5,000불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해마다 다 배정을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자기가 어떤 기술적인 세미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야간에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저희 친구들, 동기들은 많은 경우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 시장은 그 여러 가지가 제도가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에이지 디스크리미네이션,
그 연령에 대한 어떤 편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년이라는 날짜가 없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 특히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40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지금 34년 차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명함 내놓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어떤 고경력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실제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은 34년 경력도 많지만 또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경력자들의 어떤 유지와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어떤 시스템이 결국에는 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결국에 이 엔지니어들은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베니핏을 혜택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주는데 1인당 한 5천 불 정도의 교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 그거보다는 못 미치죠. 그래서 투자자들 아니면은 어떤 매니지먼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엔지니어들도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 해외에서 있는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고, 또 참여를 하더라도 당연히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대화를 어, 캐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만나는 모든 내 경쟁 상대들 과의 네트워킹을 충분하게 함으로써 프로젝트 하나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프로젝트 아니면 프로젝트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해서 그분들로부터 어떤 답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채널들이 충분히 형성이 될 때 아마도 엔지니어도 크고 회사에도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